여행 다큐멘터리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펜실바니아주의 중심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가 수천 명의 삶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종종 간과되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교회 지역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거처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족과 개인들의 삶 속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펜실바니아의 노숙자 문제는 단순히 주거 부족에서 끝나지 않으며 경제적, 사회적, 건강상의 요인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 사회 모든 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시급한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해결책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노숙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범위와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다큐멘터리처럼 우리는 직접 현장을 탐방하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견디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절망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숙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펜실바니아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어린이, 그리고 임시보호소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위기입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노숙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 같은 대도시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도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 전역의 작은 마을과 농촌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펜실바니아의 노숙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그들은 거리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있을까요? 현재 펜실바니아의 노숙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 주 전역에서 약 15,000명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대다수는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약 6,000명이 안정적인 거처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도시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교회와 농촌 지역에서도 노숙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과 기반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주 정부는 노숙 문제가 단순한 도시 문제를 넘어 주 전체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임을 인정하고 보다 포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노숙 상태에 놓인 어린이들의 증가입니다. 2022년 펜실바니아 교육부 보고서에 따르면 주내 35,000명 이상의 학생이 노숙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잦은 전학과 불안정한 생활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노숙 상태의 어린이들은 의료 서비스 부족, 영양 결핍, 안전하지 않은 생활 환경 등 심각한 건강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겹쳐지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결국 다음 세대까지 빈곤과 노숙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에는 저렴한 주택 부족,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정신건강 및 중독 치료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펜실바니아의 임대료는 거의 10%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 가정은 안정적인 거처를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성인뿐만 아니라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숙 상태의 아동이 증가하는 것은 이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펜실바니아에서 노숙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저렴한 주택의 부족입니다.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 같은 대도시에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거 비용과 소득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적절한 거처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은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며 임대료를 낼 것인지, 의료비를 감당할 것인지, 혹은 식비를 마련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 또한 노숙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 펜실바니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대규모 실업 사태와 기업 폐쇄가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재정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수당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빠르게 주거지를 잃고 거리로 내몰릴 위험이 큽니다. 안정적인 삶에서 노숙 상태로 전락하는 과정은 종종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며 경제적 문제 외에도 정신건강과 중독 문제는 노숙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많은 노숙자들은 불안, 우울증, PTSD,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높은 비용 때문에 적절한 정신건강 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거리나 임시보호소에서 제대로 된 치료 없이 힘겹게 생활하고 있으며 마약 중독, 특히 오피오이드 및 기타 중독성 물질의 남용은 노숙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펜실바니아의 많은 지역사회가 오피오이드 위기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원 서비스의 부족입니다. 노숙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예산이 부족하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보호소와 긴급주거시설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노숙 문제는 단순히 노숙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줍니다. 이는 경제, 의료 시스템, 사회 구조에 큰 도전을 가져오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노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건강 문제를 겪습니다. 기본적인 위생시설이 없고 영양이 부족하며 날씨 변화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만성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생활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특히 많은 노숙자가 술이나 마약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자립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노숙자들은 병을 예방하거나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없기 때문에 병이 심각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치료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병이 쉽게 재발하며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는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초래하며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의료 비용 지출을 증가시킵니다. 노숙 상태에서는 취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고정된 주소가 없으면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노숙자가 많은 지역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과 지방정부는 치안 유지, 환경 정리, 복지 지원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이는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숙자가 증가하면 범죄율이 높아질 위험도 커집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고로 인해 일부 노숙자는 절도, 폭력, 마약 거래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치안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노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노숙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저렴한 주택 부족입니다. 높은 임대료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거처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임대료를 규제하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집이 우선이다. 모델은 먼저 주거를 제공한 후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노숙률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및 중독 치료 서비스도 확대해야 합니다. 많은 노숙자들이 정신질환을 앓거나 중독 문제를 겪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 예산을 늘리고 저소득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 교육 및 고용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노숙자들은 고정된 주소가 없거나 기술이 부족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기업 채용 장려 정책을 확대하면 노숙자들이 다시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숙 아동 문제도 심각한 사안입니다. 학교에서는 급식 제공, 생필품 지원, 심리 상담 등의 정책을 통해 이들이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비영리 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숙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며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을 실행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거처를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는 민간 투자자들이 저렴한 주택 개발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대지원금 및 주택 바우처와 같은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거처를 확보할 수 있으며 퇴거 위험을 줄이고 노숙 문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으며, 주택 문제 외에도 의료 서비스, 특히 정신건강 및 중독 치료가 장기적인 해결책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많은 노숙자들이 정신질환이나 중독 문제를 겪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및 심리적 지원이 부족하면 이들이 다시 안정된 삶을 되찾기가 어렵고 결국 노숙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정신건강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중독 치료 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교육과 직업훈련은 노숙자들이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자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부는 교육기관, 기업,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력서 작성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노숙자들이 점진적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해결책도 협력 없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정부기관,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이 효과적으로 배분된다면 주택 제공, 의료 서비스, 취업 기회, 정신적 지원까지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칠 때 우리는 노숙 문제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큰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심각한 저렴한 주택 부족입니다. 이는 노숙 위험에 처한 개인과 가족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특히 도시 지역의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펜실바니아주 정부는 주택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는 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임대 보조금, 개인 및 가족을 위한 긴급 보호소 제공, 그리고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임시 주거 솔루션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필수적이긴 하지만 계속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렴한 주택과 보호소 프로그램에 대한 대기자 명단은 늘 가득 차 있으며 장기적인 주거 솔루션이 부족해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많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노숙 상태에 있거나 그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정신건강치료, 중독회복 프로그램, 직업훈련과 같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는 자원이 부족하거나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정보 부족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이러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펜실바니아는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진전을 이루었지만 현재 시스템은 여전히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 개선,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병행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노숙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숙 문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벨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출신의 42세 여성인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과거 벨은 안정적인 직업과 자신의 집을 가진 성공적인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실직, 힘겨운 이혼, 그리고 깊은 우울증이 그녀를 덮쳤고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벨은 임시보호소를 전전하며 자신의 존엄성과 삶의 의지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역 자선단체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건강치료와 중독 회복 서비스를 받으며 조금씩 삶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이며, 끊임없는 노력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벨은 노숙자들을 위한 활동가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놀라운 회복력과 적절한 지원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력하게 증명해줍니다. 그녀는 집, 의료 서비스, 그리고 공동체의 따뜻한 손길이 있다면 누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벨의 여정을 돌아보며 저는 펜실바니아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인간 의지의 강인함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노숙 위기는 단순한 통계나 사회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벨은 노숙자가 되길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예기치 못한 상실, 좌절, 그리고 극복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노숙 문제를 외면할 수 있는 먼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책임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끈질긴 생명력과 공동체의 연대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 제정이나 재정 지원만으로 노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주택에 대한 투자 확대, 정신건강 치료 및 중독 회복 서비스 강화, 그리고 정부, 자선단체,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조치들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도움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다시 삶을 재건하고 희망을 되찾으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노숙 문제를 해결하는 여정은 단순한 정책이나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절망의 문턱에 서 있는 실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노숙 위기에 처한 이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역할이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희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노숙 문제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어야 합니다. 펜실베이니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역사회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더 나은 정책을 위해 목소리를 내며 혹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것, 어떤 형태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가치 있는 의미를 가집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단순한 이해를 넘어 진정한 공감과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변화를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가 변화가 됩시다. 감사합니다.